저때 이게 1등이다 이런 느낌은 있으신 커피는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저는 제 건 줄 알았어요. 아마 챔피언 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옳치 여러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KCRC 챔피언 그리고 현재는 포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로스터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대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역시도 과거에 좀 그랬던 사람 중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대회와는 저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등지면서 살았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멀리 여겼었는데 이러한 이미지가 바뀌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었냐면 스트롱월드에서 2016년에 로스트럼이라고 해서 샤샤 세스티 그리고 히데노리 이자키 그리고 센터커피의 박상호 대표 이렇게 세 분의 연사를 모셔서 2박 3일 동안 진행했던 아주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가보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사사 세스틱이라는 사람은 그때 잘 몰랐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알지 못했었고 앞에서 3일 동안 얘기하는데도 되게 외국인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스트롱월드에서 더 커피맨이라는 샤사 세스틱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상영을 했었는데 이때 초청을 받아서 영화를 한번 봤었어요.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사사 세스틱의 아이디어가 카보닉 머설레이션,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이 커피를 세계 무대에 선보였었고 이런 커피가 선보임으로써 이후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커피들을 굉장히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변화들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대회를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발론티어 지원이었었어요. 이게 예전에 영상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그 브로스컵에서 카트를 옮기는 러너로 자원봉사를 했던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왼쪽에 보면은 조영주 바리스타가 서 있는데 그때 제가 타임키퍼 하면서 러너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수로 먼저 나가신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먼저 나가셨어요? 네. 우선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고민했던 대회가 브러스컵이랑 로스팅 대회 두 가지였었어요. 근데 브러스컵은 지켜보면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너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예민하기도 해서 조금 저는 좀 쾌활한 성격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 대회로 눈을 돌렸었고 이때 2018년도 때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를 한번 또 해봤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도망갔었어요. 이때 조금 이제 챕터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약간 상황이 되게 열악했었어요. 뭐가 열악했다? 뭔가 이런 배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로스팅 대회 하실 때? 네. 그래서 뒤에서 타임키퍼를 하는데 연기가 막 다 역류하고 좀 쉽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염도 막 오고 건강적으로 여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참여는 했었지만 막판에 좀 도망가긴 했었습니다. 자원봉사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나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요? 큰일 나겠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회는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그렇죠. 선수들은 열심히 너무 잘하셨죠. 네.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때 이 대회 때 제 지금 가장 커피의 파트너이자 그리고 지금 챔피언이기도 한 황동환 로스터가 파이널리스트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자신감을 얻었고 그 다음 연도 2019년도 대회 때 같이 팀을 만들어서 준비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줬고 황동환 로스터가 그래서 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출전이었었는데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었고 이때 제 파트너인 황동환 로스터는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때 그 전에도 계속 그러면 2015년도부터 로스팅 커리어가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도 로스팅을 계속 하고 있다가 네. 대회를 나가신 거는 2019년이 처음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벌써 8위를 하신 거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아쉬운 얘기긴 한데 네. 그때 제가 첫 대회니까 너무 룰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감점을 안고 시작하는 바람에 좀 순위가 많이 밀리긴 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 부분은 아니고 네. 좀 잘 못했다. 음. 근데 이제 황동환 로스터가 월드 대회를 대만으로 가게 됐고 그때 코치로 저를 선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2019년도 월드 로스팅 대회를 코치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020년도 KCRC 준비를 했었고 이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대회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대회는 2021년도 5월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1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되게 빨리 1위를 하셨네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게 창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게 진짜 창피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회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대회는 SCA 그리고 월드커피 이벤트 조직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회를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대회에서 우승한 챔피언은 월드 대회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SCA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은 총 7개예요. 그래서 바리스타, 브러스, 라떼아트, 커피인 굿스피릿, 커피인, 로스팅, 터키시 이렇게 7가지인데 국내에서는 6개 대회만 열려요. 터키시 같은 경우는 현재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6개의 종목에서 로스팅 대회를 우승한 사람입니다. 이 대회는 본선 기준 그리고 월드 대회 기준으로 총 4일 동안 진행이 돼요.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레프렉틱스라고 해서 생두에 대한 관능 평가를 하는 시간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샘플 로스팅, 오픈 커핑, 프랙티스 로스팅 이렇게 3가지의 작업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일째 실제로 제가 만드는 커피를 출품하게 되는 이날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날에는 선수들 간의 커핑을 진행하고 시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선수들끼리 그런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볶아졌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로스팅 대회가 총 4일 동안 진행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하고 네네. 뭐 각종 관련 정보들을 듣고 네네. 두 번째 날에는 샘플 로스팅을 그냥 연습 로스팅을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오픈 커핑을 해서 이때는 그냥 다른 선수들 것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셔널 대회 같은 경우는 네. 생두 스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샘플 로스팅이랑 오픈 커핑이 조금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월드 대회에서는 어떤 생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생두를 실제적으로 샘플 로스팅을 진행을 하고 그대로 컵 노트를 뽑아서 네. 다음날 3일째 내가 어떻게 커피를 로스팅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선수한테는. 그러면 데이 2의 샘플 로스팅이랑 오픈 커핑은 내셔널에는 좀 국가대표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최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생두를 지정해서 스폰서 생두를 써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프랙티스 로스팅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왜냐면 그쵸. 그 환경이 바뀌었을 테니까. 맞아요. 대회장에 있는 환경이. 맞아요. 그러면 이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월드에서는 샘플 로스팅이나 오픈 커핑이 되게 중요하네요. 자리에서 바로 생두가 정해지는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까지도 생두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이제 발표가 되죠. 오리엔테이션에? 그럼 네. 그 생두를 받는 거는 데이 2예요? 네, 그쵸. 근데 이 랩 프랙티스 때 사실 그때 생두를 받게 돼요. 근데 저희 월드 대회 때 좀 규정이 바뀌었던 게 2019년도 월드 대회 때는 랩 프랙티스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샘플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지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제출해서 대회 조직위가 준비한 생두랑 제가 낸 데이터 값이랑 일치하는지 보고 점수를 줘요. 언제요? 그러니까 프랙티스 때? 프랙티스 때는 네. 생두의 수분, 그 다음에 스크린 사이즈, 네. 컬러, 네. 그리고 결점도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관능 평가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뭐 평가 항목은 아닌 거잖아요. 2019년도 때까지는 평가 항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큐브레이더 과정에 있는 결점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로스터가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평가 항목 시간이었어요. 아, 그러면 랩 프랙티스 때, 이거 월드 대회 기준으로 네. 랩 프랙티스 때 생두를 처음 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정보 없는 생두를 네. 그때 정보를 알려주고 생두를 처음 받으면 네, 거기에서 결점들을 골라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수분과 밀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서 내야 네, 맞아요. 냈는데 이게 얼만큼 맞았는지를 맞아요. 그것도 평가 항목에 2019년도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쓰는 생두를 받아서 네. 단순하게 스크린 사이즈, 프로세싱, 그 다음에 결점도 이런 것만 그냥 체킹해서 아 이런 콩이구나 라고 데이터만 가지고서 그냥 빠져나오는 시간이었었어요. 이번에는 점수가 안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점수 들어갔을 때는 수분이랑 밀도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냥 측정기로 측정하면 그냥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겠다라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요. 네. 근데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조금 다른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 그때 잘 보고 네, 똑같이. 그들이 해요. 진행한 거랑 똑같이 해서 썩어서 내야겠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스크린 사이즈를 보는데 그 앞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스텝이 네. 굉장히 세게 흔들어서 네. 모든 걸 다 바닥까지 떨어뜨리면 선수는 똑같이 바닥까지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스텝이 되게 살살 움직여서 사실 조금 부정확한 데이터지만 네. 조금밖에 안 내려갔다. 그럼 사실 선수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뭐야, 그거는 무슨 테스트인가요, 그러면? 얘가 집중하고 있냐, 안 있냐, 이거를 테스트한 건가요, 혹시? 오리엔테이션은 너네 집중하고 있는지 볼 거야, 라고 테스트하는 정도인 근데- 것 같은데, 제가 느껴지기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고 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되게 잘 보여줘요. 네. 아. 근데 이제 제대로 하지 않는 선수들이 오히려 정확한 데이터 값을 못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럼 됩니다. 결점도, 죄송해요, 질문이 많아서. 결점도는 어떻게 체크를 해요? 결점도- 결점도 일부러 넣어서 그걸 골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약간 좀 그 사워한 빈이라든지 아니 네. 블랙 빈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러 넣어놓고 요거를 그대로 숫자대로 뺐는지 체킹을 해요. 근데 저 때 월드대회 기준으로 참가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2019년도 대회는 제 기억으로 24명 아, 24명? 그리고 저희 대회 때는 21명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4명 생두에다가 결점들을 다 각각 다른 결점들을 집어넣고 그걸 어디선가 또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때까지 점수가 들어갔다, 데이 1에서는. 네, 그쵸. 근데 올해 이제 하신 거는 요번에 2019년부터는 없었다. 또 네. 없었다. 네. 그렇죠.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때 이제 데이 2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통해서 네, 실제 로스팅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고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해요. 이 대회는 어쨌든 싱글이랑 블렌드 커피 이 두 가지를 잘 볶아서 내면 되는데 네. 싱글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30분이고 그리고 블렌드 같은 경우는 1시간 시간이 주어집니다. 블렌드 같은 경우는 세 종의 커피를 모두 사용해야 되고요. 블렌드 비율은 최소 10% 이상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블렌드 비율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8, 1, 1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7, 2, 1, 뭐 6, 2, 2, 뭐 이런 건 전혀 문제 안 돼요. 대신 뭐 85대 5%, 10%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10%는 넘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대회는 앞쪽에 제가 실제로 어떻게 로스팅을 진행할 건지 플랜지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가 어떤 색도값을 가질 건지 실제로 이 커피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벗어나면 감점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참여했던 2020년 KRC 같은 경우는 예선에서 120명 그리고 본선에서 24명의 선수가 올라왔고요. 저거는 국가대표 선발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쵸. 근데 저게 예선이 사실 120명 총원이라 그렇지 네. 지원은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금방 그죠? 뭐 한 끝나지 1분 안에 끝날 거예요. 1분 네. 컷이죠? 네. 그럼 저거는 신청하는 것부터 예선이죠. 그러면 저거 신청 못하면은 그냥 네. 기회도 못 주어지는 거네요. 저 내년 농사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성공하셨네요,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스트롱홀드 장비 이용해서 예선 본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식 생두는 GSC 인터내셔널에서 5종류가 선정돼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번 2022년도 월드 대회 같은 경우는 21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고 장소는 밀라노, 이탈리아에서 진행됐습니다.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스트롱홀드 S7 프로 버전이에요. X 버전 아니고 프로 버전이었고 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기센 W6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게 샘플 로스팅은 S7 프로로 하고 네. 프로덕트 로스팅은 기센 W6로 하면 저게 또 변수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세요.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장비든 개념적으로 비슷하게 접근하면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자신의 로스팅 이론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두 회사의 스폰서를 다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기준을 그 로스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마 비즈니스 관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를 네. 받기 위해서. 네네. 어쨌든 저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샘플 로스팅은 스트롱홀드를 하고 네. 또 프로덕트 로스팅은 기센으로 하는 게 네. 또 맞아요. 보통 근데 거기서 혼동을 느끼는 선수 그냥 국가대표 정도면은 거기에 맞게 좀 현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로스팅을 잘 보통 해가시는 편인가요? 보셨을 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19년도 월드 대회 같은 경우는 샘플 로스터가 세 가지였었어요. 네. 그래서 기센 샘플 로스터기, 그다음에 스트롱홀드 샘플 로스터기, 그다음에 대만의 이름은 조금 헷갈리는데 대만에 있는 한 업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선수가 이 세 개 장비를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프로 버전 하나로 통일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다 보니까 조금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져보지 못한 선수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들한테는 그래도 좀 익숙하지만 네. 물론 해외에도 많이 이제 그 스트롱홀드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비교적 스트롱홀드를 접할 기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적지 조금 않을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월드 대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월드 대회 준비 내용을 전달할 건데요. 우선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다가 마지막에 잠깐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탈리아. 아니요 이탈리아인데 대만. 아니에요. 한국? 지금 우크라이나랑 굉장히 인접한 나라. 폴란드. 처음에 폴란드. 폴란드로 최종 결정이 됐었는데 사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저희가 대회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소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뒤늦게 갑자기 장소가 밀라노로 변경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회가 한 번 더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밀라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라떼아트 챔피언인 이영하 바리스타, 그 다음에 구스베리 챔피언인 하청비 챔피언, 그리고 커핑 챔피언인 문원간 챔피언, 이렇게 4개의 팀이 같이 움직였어요. 저희까지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사실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긴 시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대회를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사실은 스폰서를 구하는 일이었었어요. 네. 개인이 구하는 거예요? 스폰서를? 네. 근데 제가 스폰서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겠죠. 네. 비용에 대한 해당. 근데 어느 해결. 정도는 그 SCA 협회에서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항공료랑 숙박료 그리고 약간의 어비를 도와주시는데 네. 전체적으로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 비용까지 해결해 주진 않으세요. 보통 로스팅 대회는 지금 월드 기준으로 그렇게 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더 들어요? 그렇게 여비와 항공권 그런 걸 제외하고 물론 케이스 바이 비용을 케이스지만 마련해도 되나요? 많이 가능하시다면은 네. 저희야 좋죠.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어느 정도 썼을까? 약간 뭔가 전체적인 약간 좀 가상의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항공권 이런 거 다 네, 빼서? 다 해서. 어디다가 로스팅기를 사셨나요 혹시? 아니요, 어쨌든 제가 움직여서 밥도 먹고 뭐 하고 생두도 쓰고 뭐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월드 대회는 생두를 아예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 써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썼던 생두가 한 30종이 넘어요.
와 진짜요? 네. 거의 바리스타만큼 드네요 진짜. 네. 또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가 기센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연습실로 네, 또 그쵸. 써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 사용하는 또 콩도 사야 되고 네, 맞아요. 또 콩도 뭐 커머셜을 계속 언제 거 한 사고 볶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또 스페셜티 커피를 사서 볶고 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그만큼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선배 네. 챔피언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간 제가 보는 대회 같은 경우는 좀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어떤 F1 경기나 저희가 보고 있는 EPL 이런 대회를 보면은 선수가 사실은 다른 업체의 후원이라든지 스폰서를 받고서 광고 비용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커피 업계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도 하겠지만 조금 커피 업계의 대회가 조금 더 스포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굉장히 잘 마무리했을 때 이런 게 좀 좋은 선례로 남아서 다음 챔피언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대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찾아다녔고 그때 아주 다행스럽게도 까메앤코의 현재 대표님으로 계시는 진수만 상무님이 저를 좀 후원해 주셨었습니다. 까메앤코는 어떤 회사예요? 뮤제오의 이제 자회사로 있고요. 네, 같이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스팅 회사인가요? 조금 더는 드립백 쪽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개인 단위의 바리스타가 이런 큰 규모의 스폰을 받는다는 게 사실 네. 쉽진 않은 일 아닌가요? 이런 것도 어쨌든 내가 국가대표 어떻게 월드 바리스타 월드 대회를 나가기에 됐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네. 근데 내가 스폰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카페비제오를 다니셨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제 코치가 이제 뮤제오 소속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대화가 풀어졌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어쨌든 이런 걸 진행하면서 그냥 단순히 너 잘하고 와 이런 거보다는 저도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좋은 성과로 돌아왔을 때 회사에 어떠한 이익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다녀왔었어요. 네. 뭐였어요 조건이? 갔다 와서 어쨌든 뭐 약간 좀 마케팅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그래도 좋네요. 잘 윈윈 돼서 그런 선수단 구조가 잘 또 정착이 되면은 네. 또 다음에 월드 대회 나가시는 바리스타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어떤 네, 그쵸. 또 기회나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바리스타나 로스터 입장에서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대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든지 저희가 이 대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올바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스폰서를 구했었고요. 그리고 제 2019년도 때 제가 코치로 활동하면서 제 파트너였던 황동환 로스터한테 이번에도 코치로 같이 움직여 달라고 이제 서로 스위칭이 된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황동환 선수. 네, 그렇죠. 가운데는 가운데 우리 찰리 추. 네. 우리 추찰리님. 그래서 저희는 약간 네. 2019년도 대회에 대한 리벤지 매치라고 생각하고 같이 준비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엄청 잘 도와주는. 그런데 파트너입니다. 그때는 그 황동환 로스터님께서 국가대표 나가시고 코치로 나가셨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바뀐 거잖아요. 바뀐 그러니까 거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뜻깊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코치님은 비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뮤제오 소속이니까 그것도 약간 스폰서 비용에 다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추산했을 때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 기간에 대한 브리핑을 하자면 저는 어쨌든 소속은 제 까메앤코 소속으로 출전했었고 코치는 황동환 로스터, 그리고 이번에 센서리 팀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뮤제오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두 로스터, 이원성 로스터 이렇게 두 분의 로스터랑 정진재 바리스타 그리고 백동혁 대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센서리를 계속 도와줬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 9개월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실제 근데 준비하는 기간은 한 5개월 정도였었습니다. 과거에 원래 대회가 개최되고 월드 대회까지 갔을 때의 기간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조금 저는 수혜를 더 받긴 했었어요. 그러네요. 수혜를 많이 보셨네요. 네. 굉장히 입었죠. 네. 그리고 연습 장소는 이제 W6를 쓰는 곳을 찾아가지고 다녔었는데 요거는 뒤에 한번 왜 제가 이걸 나열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샘플 로스팅 때문에 스트롱홀드 프로 같은 경우는 스트롱홀드 사옥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와, 이것도 이점이다, 그죠? 네, 그쵸. 월드 아무래도. 대회 머신이 스트롱홀드니까. 네, 맞아요. 우린 대한민국은 스트롱홀드가 본사가 스트롱홀드인데. 그쵸, 그쵸. 근데 또 본사가 스트롱홀드.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네. 죄송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로스팅 대회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거든요. 네. 근데 기센 같은 경우는 또 네덜란드에서 제조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센 프로밭이 꽤 오랫동안 월드 대회 공식 머신으로 사용되지 그쵸.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로스팅 환경을 대회장과 비슷하게 재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2019년도 때 경험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생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변수 생각을 해서 한 30가지 이상의 생두들을 프로파일을 다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환경은 어떻게 대회장과 비슷하게 재현을 해요? 대회장이 어떤 뭐 온도고 어떤 배기를 하고 뭐 연식 머신에 사용되는 연식은 어떻고 이런 걸 다 공유해줘요? 아니죠. 공유해주지 않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회에 스폰을 하는 장비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최신 모델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저도 최대한 최신 모델을 찾아서 다니는 거죠. 네. 크롭스터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네,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스폰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측 장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했었고 그리고 커핑 환경을 최대한 현장과 비슷하게 재현해서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물이에요. 물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2019년도 때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그때 2019년도 때에는 내셔널 대회 때도 많은 선수들이 물의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필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물에 대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굉장히 물에 초점을 가지고서 대만에 갔었는데 대만에 가서 일반적인 상수도를 ppm 측정을 했을 때 거의 한 10ppm 이하의 극연수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와, 로스팅할 때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 커핑 때 이거 약간 좀 치팅이긴 한데 제가 주머니에다 ppm 기계를 숨겨가지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아이디얼한 물 125ppm의 물이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만의 물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아마 키트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월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입니다. 그러네요. 월드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 영상 올리면 그래도 2년 올려놓으면 2분 정도가 굉장히 큰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근데 제가 2019년도 때 대만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물키트를 좀 사왔었어요. 그래서 그 키트 이용해서 저도 물 계속 만들어서 체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 같은 거는 좀 대회에서 미리 사전에 공지는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만 물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키트를 활용해서 이 정도 ppm으로 물을 좀 맞추려고 한다 이런 거는 공지를 물 정보는 메일로 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때. 19년도 대회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지 못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번에 받았던 메일에는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125ppm으로 가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리 팀 운영에서 제 개인적인 센서리보다는 외부 센서리들도 굉장히 좀 잘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를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가기 전에 사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현장 연습을 먼저 한번 했었어요. 그 현장 연습장을 이쪽 지금 사진의 가장 왼쪽에 팔짱을 끼고 있는 그 파란색 카라티를 입고 있는 친구가 키마커피에서 한국 담당자로 있는 이준표 담당자인데 캐마커피요? 퀴마 퀴마. 예멘 커피 수입하고 있는 퀴마.
여기 담당자가 이제 이탈리아 현지에 있는 연습장을 좀 도와줘서 그쪽에서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한번 하고 넘어갔고 실제로 이제 밀라노 넘어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실제로 제가 쓰는 생두를 받아서 이 생두의 수분, 밀도,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마음이 편한 시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저녁 식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되면 이날이 사실은 대회 중에 가장 힘든 날이에요. 아침 9시부터 제가 잠드는 시간이 기억에 새벽 3시쯤 잠들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샘플 로스팅 먼저 진행을 합니다. 샘플 로스팅을 진행을 하고 이 커피를 가지고서 바로 1시간 후에 커핑을 진행을 해요. 이때는 코치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참여 과정에는 코치가 같이 대동하지 못하는데 이때만 코치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생두는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받은 거고, 네. 그리고 그 받은 생두를 둘째 날에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날 생두를 받은 다음에 네. 내 연습장으로 가서 로스팅 해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 생두가 양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정보만 아는 거구나. 네, 정보만 실물로 알 수 볼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때? 네, 그때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납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네, 다시 반납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네. 2019년도 대회 때는 좀 특이한 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워시드 내추럴 이런 콩 말고 어나로빅 뭐 이런 커피들이 나왔었고 아까 제가 초반에 연습을 할 때 한 30가지 이상의 생두를 썼다고 했는데 네. 이때 조금 약간 충격을 먹긴 했어요. 왜요? 실제로 받은 콩들이 전부 다 워시드 커피였었어요. 아, 이 데이트에? 네. 아, 전부 다? 네. 그럼 이때 생두를 몇 종류 받아요? 아까 싱글, 네 가지, 그리고 블렌딩 네 가지 3가지 이렇게 네. 총 4가지가 다 워시드였어요? 네, 다 워시드였어요. 와. 근데 제가 아까 30가지 이상의 커피를 썼다고 했는데 네. 그 커피들이 2019년도 때 대회 경험을 생각해서 다 특이한 커피로만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시드는 약간 프로덕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 만들 때 제외하고는 네. 조금 집중해서 만든 거는 한두 종밖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워시드가 나와서 좀 당하긴 했는데 워시드 커피는 좀 보편적으로 많이 다루기도 하니까 네. 그렇게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야, 네. 그 정도면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 수준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워시드 것 같아요. 4개면? 맞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조금 편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블렌드에 사용되는 커피들이 퀄리티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약간 좀 좋은 커피도 있었고 안 좋은 커피도 되게 명확하게 표현이 돼서 이거는 좀 블렌딩 비율을 많이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4가지 생두가 지급되면 그래도 월드 대회인데 네. 엄청 좋은 커피만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줘요? 3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그냥 가격대로 봤을 때 한 10,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한 25,000원에서 30,000원은 넘지 않는 퀄리티였던 것 같아요. 키로당? 네. 와, 10,000원 이하짜리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건 이제 4가지가 주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는 싱글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낮았던 게 이 블렌딩 3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2가지가 사실은 좀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어요. 블렌딩 3가지 중에 2가지가? 네, 그래서 커핑을 할 때 이미 블렌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80% 가자. 이거 그냥 별로 안 좋으니까 10%만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80% 10%는 무슨 얘기예요? 네, 무조건 비율을 10% 써야 낮추자. 되기 때문에. 네. 그러네. 퀄리티가 네네. 낮은 콩들은 그냥 아예 비율을 줄여버리면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다 선수들이 그 비율로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너 어떻게 비율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10,000원짜리 이하 커피를 난 이 커피가 너무 좋아하는 산지여서 한 50% 넣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아닌데? 이렇게. 네. 그것도 뭐 문화적 특성인가요, 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신기하네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커핑이 이렇게 끝나면 제가 가진 커피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그러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도로 주행할 때 저희 자동차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시험장에서. 네. 그런 것처럼 저한테 기계가 하나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쓴 건 이 노란색의 머신이었었어요. 그럼 각 선수 한 명당 하나의 기계가 배정돼요? 네, 하나가 총 배정이 됩니다.
한 대의 기기가 배정이 돼요? 아니요. 5대로 이제 조를 나눠서 아. 시간별로 움직여요. 그죠? 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준비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더미 커피라 그래서 그냥 이 기계의 특성만 파악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 하나를 던져줘요. 그냥 그 대회 4가지 생두 이외에. 네, 이외에 네. 그 더미 커피라 그러는데 네. 굉장히 좀 품질이 좋지 않은 브라질 커피를 하나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 로스터기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나오게 되죠. 그냥 한번 볶아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점수가 들어가진 않아요. 오버타임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끝나면 한 오후 한 3, 4시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피 말리는 시간이에요. 일단 저녁 먹고 와서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제가 로스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플랜지 작성을 하게 돼요. 플랜지 작성지는 이제 테크니컬로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테크니컬로 들어가는 뭐 로스팅 색도, 그 다음에 내가 몇 킬로의 생두를 쓸 거고, 그리고 이 커피가 몇 킬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블렌딩을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선 블렌딩을 할 건지 후 블렌딩을 할 건지 이렇게 플랜지 작성해 줘요. 그리고 그 플랜지 안에서 내 커피가 어떤 맛이 나오는지 플랜지 2를 작성해요. 그래서 내 커피는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초콜릿티한 스윗니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렌지의 산미가 나올 거고, 대신 좀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푸라기가 좀 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솔직하게 잘 적어주면 돼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그 플랜지 1, 2가 나눠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1은 내가 어떻게 로스팅할 거다 네. 라는 계획이고, 네. 2는 그래서 결과물을 이룰 거다 네, 맞아요. 라는 그런 어떤 네. 예측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먹지 않았잖아요. 오픈 커핑 때 조금씩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블렌딩을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블렌딩 했을 때의 결과물을 상상하고 네. 거기에 대한 맛의 뉘앙스까지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오픈 커핑 시간에 그냥 그 비율대로 조금씩 섞어봐요. 그리고 제가 했을 때는 어차피 3가지 커피를 다 써야 되니까 이거 단독으로 놓고 조금씩 스푼으로 섞어서 블렌딩 비율을 조절해보고 이렇게 진행해서 이런 커피는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적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호텔 안에서 제가 실제로 볶았던 거 가져와서 먹어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코치랑 계속 논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거를 왜 데이 2에 그 샘플 로스팅 할 때 그리고 커핑 할 때 적지 않고 왜 돌아와서 적어야 돼요? 그 자리에 적으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픈 커핑은 어쨌든 샘플 로스터기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우려하신 대로 좀 다른 맛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예측하고서 진행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플랜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코치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게 사실 2019년도 월드대회 때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이때 좀 반대였었어요. 저는 거의 천장 보고 있었고 황동환 선수가 잠을 안 재웠었어요. 저는 그래도 한 2시쯤에 자자 이러고서 잤는데 황동환 선수 한 5시, 6시까지 저희 안 재웠습니다.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약간 블렌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선택폭이 되게 넓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사실 많이 하긴 했었어요. 저희 때는 좀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대회장으로 갔는데요. 제가 이제 결전의 날이네. 결전의 날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유니폼을 하나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쪽에도 보면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민 티셔츠를 입고는 있어요. 근데 데이 2에 옷을 갈아입으셨나요? 이때 이제 처음에 하얀색 옷을 입은 거는 스트롱홀드에서 지급해줘서 그것도 그냥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입었었고 근데 이제 이날 데이 3일째는 진짜 중요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스폰서 진행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다 와펜을 붙여서 나갔었어요. 약간 F1 선수처럼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이거 다 황동환 선수가 선바느질을 다 했었습니다. 정말요? 네. 수제네요 이거. 네, 수제예요.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한 번 더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때 실제로 제가 싱글이랑 블렌드 커피를 로스팅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2019년도 대회랑 제 대회 때랑 좀 달랐던 건
싱글이랑 블렌드 커피를 2019년도 대회 때는 각각 다른 날에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 대회 때는 그거를 하루에 통으로 해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한 번에 했었어요. 시간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네요. 처음엔 그걸 이제 시간을 쉐어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한 시간은 똑같이 줬어요. 그냥 붙여서만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싱글이 원래 제한 시간이 30분인데 이걸 한 번에 진행한다고 해서 싱글을 뭐 한 40분 쓰고 블렌드 50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30분 제한은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 싱글 30분, 블렌딩 1시간. 네, 그쵸.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 네, 근데 블렌딩을 먼저 해도 되고 싱글을 해도 됐었어요. 이렇게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1번 선수였었거든요. 아침이었고 그래서 좀 예열 상태가 좀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블렌드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블렌드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블렌드 끝내고 나서 싱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사실 뭐 맛을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보통 하는 습관 중 하나가 볶아진 커피를 바로 씹어서 체킹을 바로바로 해요. 씹어서는 어떤 걸 체킹하세요? 약간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침 드립을 하는 거죠. 네. 침 드립을 바로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초고속 드립이군요. 네, 그렇죠. 초고속이죠. 어, 근데 저는 보통 그걸로 언더랑 오버 이런 거 측정을 다 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침 드립으로. 네, 침 드립으로. 그래서 이 제한 시간 안에 빠르게 하면 2배치까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온 걸로 제출을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쿨링 타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쿨링 타임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완전 출품하는 데까지. 네, 포장은 안 해도 되죠? 포장은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2019년도 대회 때도 황동환 선수가 프랙티스 로스팅 연습을 했을 때 원두를 좀 어떻게 좀 숙여서 나올 수는 없냐 궁금하다. 그런데 안 될 것 같다. 원래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안에다 하나만 숨겨서 와라. 그래가지고 입 안에다가? 네. 그걸 쉐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체킹을 한번 했었어요. 원두를? 네. 진짜 와 거의 뭐 엄청난 007 작전급이네. 그게 네. 입 안에다 이렇게 몸을 가서 물로 씻어서. 네네. 그러면 향미가 그래도 어떻게 잘. 잘 안 나더라고요. 이미 좀 한번 씻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두 번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이미 입안에 추출되고 두 번째 또 추출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미 좀 약간 이렇게 더블 푸어링이 됐죠. 그 얼마나 체킹하고 싶었으면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게 한 배치 5kg 지금 머신, 6kg 머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몇 킬로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하프 배치를 보통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6kg 맞나요? 6kg 머신이면 3kg 하프 배치 로스팅해서 한 2점 몇 킬로 나오면 네네. 그거를 두 배치까지 하실 수 있으시다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어쨌든 뭐 각각의 배치가 다른 커피니까 그건 제외하고. 네. 그럼 한 2.5kg 정도의 원두가 나오면 그거를 얼마나 제출해야 돼요? 1.5kg 이상 내야 돼요. 그럼 많이 남겠네요. 네네. 남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폐기해요? 다 폐기 됩니다. 그 중에 이게 몇 알을 입안에. 하나만 좀 가져와라. 한 알? 한 알만. 한 알? 네, 한 알만 제발. 한 알을 체크해서 그러면? 네. 여기 저는 한 20g 정도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네, 한 알. 네. 한 알? 네, 한 알만. 그래도 선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오면은 땡큐 못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쵸. 땡큐를 이야기를 못 하겠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사실 선수로서는 이날 대회가 다 종료는 된 거예요. 왜냐면 출품하고 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종료된 거고. 이날이 그냥 가장 중요한 날이네요. 그쵸. 모든 점수가 이날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둘째 날에 CTG 작성하는 거 이외에. 네. 그렇죠. 근데 이 1시간 반이 사실은 조금 하고 나서 좀 뭐 많은 생각이 지나긴 하니까. 근데 거의 한 9개월간 되게 열심히 달려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했는데 이 1시간 반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되게 많은 감정이 허무하기도 왔던 하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평가는 누가 해요? 그거는 이제 월드 헤드 저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있고 다음 사진에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다음 날 하루가 지나면 이 헤드 저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저희 커피를 체킹을 합니다. 네. 야,
저거 브리스타 포트 아닌가요? 맞아요. 브리스타 포트로 저거 커피컵에 물 부으려면 꽤 힘든데. 요거 좀 수구가 넓은 포트예요. 그래요? 네, 저도 되게 브리스타 포트가 수구가 좀 좁아서 잘 안 썼는데 저도 이거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 저희 밀라노 같이 갔던 선수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써봤는데 앞에 수구가 넓어서 되게 그래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걸 붓는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 심사할 때 저희도 같이 커핑 진행을 합니다. 선수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먹어보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내 거를 알아요, 저기서? 전혀 몰라요. 다 코드화돼 있어서 몰라요. 그럼 저 때 이게 1등이다 이런 느낌은 있으신 커피는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어떤 커피인지는 모르세요, 아직도? 저는 제 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거였어요? 아마 챔피언 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맛있는 커피가 분명 한 3개, 4개씩은 있었고. 그래요? 네, 아마 챔피언. 나머지는 이거는 좀 국가대표 실력이 맞나? 약간 이런 커피도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2019년도 대회 때는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대만에서 단독으로 진행됐었어요. 로스팅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진행하면서 선수들이 볶은 커피를 자원봉사자들이 앞에서 브루잉으로 내려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인상은 조금 언더도 꽤 있었고 오버된 커피들도 꽤 있었어요. 2019년도 때? 네. 그래서 아마 현장에 많이 대응을 좀 쉽게는 잘 못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선수들 같이 했던 선수들 거 먹었을 때는 그런 커피는 한두 개 정도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일단 다 기본 이상 다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2019년 대회보다 내가 나간 대회의 퀄리티가 더 높았다. 그쵸. 잘 정리해 주시네요. 난 그 사이에서 아쉽지만 6등을 했다. 네, 그쵸. 그러네요. 그 코치님이 나가신 대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진 앞에 지금 보이는 가운데에 여성 선수 한 명 있어요. 네. 원래 제가 출전했을 때 선수 리스트에는 여성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막상 대회장에 도착하니까 여성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국적이 우크라이나 선수예요. 근데 그때 그 전쟁 때문에 남성은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여성이었던 다음 차선이었던 선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은 나갈 수가 없어서. 네,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전쟁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2등한 선수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 등수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2등도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2등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유일한 여성. 네. 근데 나중에 결과 봤는데 이 선수가 원래 사실은 한 이틀, 3일 전에 통보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결정된 게. 근데 순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선수구나. 로서님보다는 낮았어요? 네, 그쵸. 나보다 낮았지만 그 정도 높은 점수다. 창피해. 아니.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약간 좀 키 큰 조금 잘려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챔피언이었던 펠릭스 선수입니다. 어느 나라 국적이에요? 오스트리아 선수입니다. 오스트리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우승한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 커피가 내 커피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월챔했구나. 했다. 네, 그렇게 생각.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그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징크스? 그 약간 제가 좋은 일 있거나 그러면 항상 비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때 대회 기간 내내 비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요번에 유럽이 가뭄이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왔던 비가 제가 이탈리아 사람, 현지 사람 들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만에 내리는 비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 데이 3 때 프로덕트 할 때 그때 막 돌풍 불고 그래가지고 그 세트장이 다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너무 좋다. 우승하겠다. 세트장이 무너졌지만 드디어 스폰서 저희 후원사 대표님께 보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승은 오스트리아 선수가 했습니다. 네. 제가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네요. 오른쪽은 그거구나. 네. 그 문원관 바리스타님. 네, 오히려 문원관 그 챔피언이 우승을 한 그 다음에 저희 대회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네, 그쵸. 나도 이제 챔피언이 되겠구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브리핑 참여를 했었고요. 네. 이때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제가 테크니컬 중에서 로스팅 컬러를 굉장히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두 커피 다 색도를 전체 다 제가 예측한 범위에서 다 완전히 벗어나 버렸고. 그 예측한 범위라 하면 데이 2 때 제출한 범위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정확해요. 요 컬러로 하겠다라고 아그트론 넘버를 네. 적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맛과 상관없이. 네, 완전 벗어났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네, 월드 대회 6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색도값이 근데 연습하실 때도 그렇게 좀 벗어났나요? 사실 저희 코치도 좀 신기해하는 게 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색도를 거의 예측한 대로 잘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의 내셔널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색도 값은 단 1점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대회 준비 기간에도 대략 한 1톤 정도 생도 사용했었는데 네. 그것도 연습 기간 중에는 거의 이렇게 만들게 라고 하면 거의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연습을 할 때도 그 값이 변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현지 가스 상황이나 기계 상태, 물론 기계는 좀 더 그 현장 상황보단 조금 연식은 있는 거였지만 거의 비슷한 컨셉의 기계였었고 비슷하게 나오길래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프랙티스 연습할 때 더미 커피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랑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 뭔가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벗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벗어났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벗어났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좀 확인을 못 하나요? 예를 들어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 운영위에서 어쨌든 간 대회가 지나버렸고 더 이상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마지막까지 하나까지 다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좀 아직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몇 점을 깎이신 거예요? 정확히 12점 깎였어요. 12점? 네. 그 색도가 달라서 네. 12점이면 되게 많은 점수 아닌가요? 너무 많이 깎였죠. 네, 맞아요. 1등이랑은 몇 점 차이예요? 제가 1등이랑 총점은 8점. 8점. 네, 그 색도만 맞췄으면. 그쵸. 지금 한국에 로스팅 월챔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직. 맞아요. 브로스컵 월챔도 아직 없죠. 맞아요. 없어요. 테크니컬이랑 센서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테크니컬을 보니까 바리스타와 다르게 그 로스팅 할 때 뭐 콩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뭐 봉을 돌리는데 90도로 돌렸는지 180도로 돌렸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전날에 적어놓은 시트지대로 로스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게 테크니컬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로스팅 할 때 어떤 행위들은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게 조금 다른 데보다는 예민하게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거기에서는 뭐 시트지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옆에서 로스팅 할 때 뭐 콩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 뭐 이런 거는 테크니컬이 들어가진 않는 거죠? 네, 그쵸. 그럼 보진 않아요. 로스팅 대회에서 그 월드 바리스타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이랑은 또 달라요? 평가 기준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네. 본선 과정이랑 월드 과정은 동일해요. 아 그건 동일해요? 네. 그럼 근데 이거, 네. 단순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대회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생두가 먼저 오픈이 돼 있는 거고 네. 그거 외에는 동일해요. 아 그거 외에 생두가 오픈된 거 외에는 다 동일하다? 네, 맞아요. 그러면 로스팅 대회의 평가 기준에서 센서리 비중이 더 높아요? 테크니컬 비중이 더 높아요? 총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센서리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아. 커피 무조건 맛있게 해야 돼요. 근데 테크니컬을 완전히 무시하면은 그것 또한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예요? 맛이 이건 되게 감각적인 건데 맛이 제가 봤을 땐 80% 이상. 아. 네. 그리고 테크니컬이 받쳐주는 정도. 야 그러면 어쨌든 데이 3에 커피를 제출하고 데이 4에 커핑할 때 거의 대부분의 등수가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너무 명확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쫙 깔아놓고 같이 완전 비교를 해서 먹어보니까 맞아요. 맛있는 컵이랑 맛없는 컵이랑 빽빽빽 나눠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